피디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잘 된 연예인 중 1위는 누구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알았어. 이게 지금 하면서도 약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형님한테 받으신 거예요? 뿌듯하기도 하고 사실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졸라 짠 것 같고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피문신은 테드 형입니다. 남자는 탈모가 진행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아마 이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연예인들이라고 탈모를 피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유명 연예인들도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피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피 문신 8년차 대표가 봤을 때 남자 연예인 중 두피 문신이 가장 잘 된 연예인 1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하인데요. 하하 형님 같은 경우에 과거 사진을 한번 보시면 M자가 조금 파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M자가 높게 올라가시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모발 이식을 하는 것보다 두피 문신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시술을 한 사진을 보시면 헤어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셨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 케이스를 보면 전두부 정수리 쪽도 같이 시술을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보통 앞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두부도 같이 다 하는 건가요? 이거는 시술자 레벨에 따라서 조금 나뉘긴 하는데 굳이 전체를 다 하지 않아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랑 없는 부분이랑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면 꼭 굳이 전체를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영님 같은 경우에는 삭발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술을 받은 것 같은데 라인 자체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라인은 아니고 직선의 느낌으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보통 이게 외국 사람들을 디자인할 때 나오는 디자인의 형태인데요. 하영님의 얼굴의 두상의 형태나 스타일링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쁘진 않아요. 총평 자체는 나쁘진 않다, 괜찮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구준엽 씨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민머리의 대명사이시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민머리로 계속 지내시다가 두피 문신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중안부나 상안부 기준으로 비율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구준엽 씨 같은 경우에는 상안부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케이스시긴 하거든요. 축두부 자체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시고 사실 이런 케이스는 앞쪽 라인을 내추럴로 잡지 않고 일자로 잡는다라든지 이렇게 조금 편하게 잡으셔도 굉장히 멋있는 유형입니다. 삭발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민머리로 오래 지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피 문신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젊어 보이고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힙해 보이는 느낌이 나오실 수 있어서 남자답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체적인 비율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내려도 훨씬 더 멋있어 보이실 거고 전체 톤 자체가 흐려진 부분이 있어서 입체감을 살려주는 방식의 작업을 통해서 톤 자체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훨씬 더 괜찮은 케이스로 보이실 수 있는데 구준엽 형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 자체가 사실 붉고 어두운 편이셔서 이런 분들은 민머리를 했을 때 색감의 톤 자체가 훨씬 더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색의 주입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회차 자체가 굉장히 길게 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술할 때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은 개개인의 두피 타입에 따른 적절한 색소량의 주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생김새, 풍기는 느낌, 그 다음에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톤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시는 분이셔서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홍석천 형님이신데요. 홍석천 형님도 민머리의 대명사시죠. 근데 이제 홍석천 형님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일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두피 문신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상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 같은 걸로 두피 문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런 모습처럼 보일 거다라고 분칠을 해놓은 상태고 홍석천님 같은 경우에는 가상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두피 문신을 한 게 아닙니다. 두피 타입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두상 자체가 조금 더 단단하신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술의 강도 자체가 세게 들어가면 점 자체가 커질 확률이 높고요. 세개 번짐 형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술을 한다고 하면은 깊이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피부톤이 엄청나게 밝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시술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세게 남을 두피 타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색소량의 주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을 써서 어느 강도로 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두피 문신 업체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 업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색소량의 주입, 회차 작업, 그 다음에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왜 넣는 건가요?
그냥 삭발은 좀 밋밋한 느낌이 든다고 하니 스크래치를 통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특이한 느낌 주려고 하는 건데, 이미 밑머리 삭발이라는 것 자체가 특이해요. 특이한데 거기다 더 특이하면 사실 조금 더 과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결국에 스크래치를 넣으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다 메꾸러 오십니다. 오히려 평범한 게 베스트예요. 홍석천 형님,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숄리인데요. 전후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잘 된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뭐 M자랑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머리 삭발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디자인 형태로서 사이드 쪽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남성스러운 면을 부각시킬 수 있고, 이 척두부를 줄일 때 사이드를 조금 굴려서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괜찮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광고 촬영할 때 나왔던 사진인데 좀 약간 파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진상으로 보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사실 좀 많이 파래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주입량 차이인데요. 전 세계에서 SMP를 쓰는 모든 분들은 카본 블랙이라는 주 원료를 가지고 색소를 혼합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고, 이 색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계 주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래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도 세계 주입량 자체가 적진 않은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조금 파래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회차를 조금만 더 줄였거나 했으면 색감 자체가 훨씬 더 잘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색감의 파란 정도는 시술 직후보다는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어서 시간 지났을 때 모습까지 생각을 해서 색소 주입력을 사실 너무 많이 늘리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잘 잡았지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좀 파란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준하 님이신데요. 기존에 모발이식을 2번을 하시고 이제 두피 문신도 하신 건데, 두피 문신을 받으실 때 삭발을 하고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라디오스타에 나오셔가지고 두피 문신을 받는 거 후회한다라고 사실 말씀을 하셨죠. 이게 왜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케이스냐면, 내가 삭발로 살았을 땐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를 기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삭발 기준의 디자인에 맞춰놨기 때문에 머리를 길었지만 이 앞에까지 라인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실제 모근의 단면을 표현하는 시술인데, 머리카락은 여기에서부터 자라고 이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 부분만 바리깡으로 민 느낌처럼 보여서 사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되겠죠. 실제 시술 받으시려고 하는 고객님네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시술 받고 평생 삭발로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라인을 내려서 탈모인의 기준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라인까지 내리면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아마 정준하님이 라인을 내렸던 경우가 머리가 너무 넓은 것도 탈모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탈모의 기준이 안 되려고 사실 라인을 내려서 삭발하고 작업을 한 건데, 결국에는 머리를 기르다 보니 이 라인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잘못된 상황으로 만들어지신 건데, 사실 뭐 디자인 부분이 괜찮다 말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내가 머리를 기른다고 했으면 그냥 머리를 기르는 라인에만 맞추는 게 그냥 베스트였다. 뭐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김수영님. 김수영님도 기존에 모발 이식을 2번 한 다음에 정수리 두피 문신을 이제 진행한 건데, 캡처한 사진만 봐도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정수리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김수영님도 앞머리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이분을 두피 문신을 시술하시는 분이 앞쪽 라인을 딱 잡아서 하진 않았어요. 이분도 이 이마의 높이 때문에 탈모인처럼 보이세요. 정면으로 봤을 때 이마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탈모인의 기준을 갖게끔 하지 않으려면 이마 라인을 내렸어야 했는데 내리지 않고 그냥 정수리 부분만 두피 문신을 진행을 한 거죠. 굉장히 현명하신 판단으로 시술을 진행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앞머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는 저희는 사실 모발 이식을 추천을 해드려요. 모발 이식으로 머리 숱량이 부족한 거는 밀도량의 부족이기 때문에 두피 문신을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앞머리에 뭔가 숱이 더 많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기준은 무조건 모발 이식이 정답입니다. 어쨌든 정수리 두피 문신으로는 굉장히 선택을 잘 하셨다. 일곱 번째는 이제 김원효 님이신데요. 김원효 님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을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방송을 뭐 하시고 할 때 헤어팡팡을 앞쪽에다가 뿌리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받을 때 항상 신경 쓰이시고 하셔서 앞쪽에 숱 보강을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앞쪽이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라인이 떨어지게끔 했고, 김원효 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샤프한 느낌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분들은 라인 자체를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셔도 굉장히 훨씬 더 연예인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8번째, 염경아님. 염경아님은 제가 알기로는 두피 문신을 원래 받으셨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우셔서 원래 받았던 업체 말고 다른 곳에 가셔서 재시술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파란 거 같은데 이게 부작용인 건가요? 염경아님 같은 경우도 피부의 딱 질감만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봐도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세게 해도 잘못되기 쉬운 두피 타입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회차 자체를 확 줄이고 시술 주기 텀을 굉장히 길게 봐야 되고,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좀 파랗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제가 봐도 조금 파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주변에서 말이 나온다고 하면은 잘된 시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SNL을 봤는데 B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B님이 두피 문신을 한 것 같다고 제가 좀 봤는데 대표님 이게 보셨을 때는 어떠신가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도 SNL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99% 이상은 하시지 않았나. 사이드나 사실 뭐 이런 데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톤을 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하셨고 혹시라도 오픈을 하신다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고 이러는지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연예인 분들을 리뷰를 했는데요.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PD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잘된 연예인 중 1위는 누구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김원효님이 헤어라인이 삐뚤빼뚤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신 것 같거든요. 예전 사진 보면 좀 진중한 느낌보다는 알았어. 이게 지금 하면서도 약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앞에 저희 PD님들 계시는데 기획을 하신 PD님이 이제 새로 들어오신 PD님이세요.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김원효님이 저한테 시술을 받으신 걸 알고 계셨습니까? 대표님한테 받으신 거예요? 김원효님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최종적으로 두피 문신 잘된 케이스 1위는 누구입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누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지금 이 대본에도 없는 거를 즉석으로 물어본 거긴 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김원효님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했던 거를 그냥 조금 돌려서 했던 부분이고, 2021년도 때 저한테 작업을 했고, 진짜 감사하게도 주변의 연예인분들도 소개를 사실 많이 해주셨고, 지금 여기는 구성의 헤어라인으로만 되어 있긴 한데 전두분의 정수리도 채워드렸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자연스러움을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그리고 방송에서 클로즈업을 너무 많이 때리다 보니까 부자연스럽지 않게 티가 나지 않게 무조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일반인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러워서 제가 봤을 때 PD님이 이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뿌듯하기도 하고 사실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졸라 짠 것 같고,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뽑으셨을 때도 이제 1을 그러면 저는 제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효 형님이 가장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두피 문신이 잘 된 남자 연예인 1위를 뽑아봤는데요. 두피 문신 시술을 했을 뿐인데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죠. 지금처럼 미에 관심사가 많은 시대에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저 연예인들처럼 두피 문신을 받고 이미지를 변신시켜 보고 싶거나 더 젊어지고 싶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피 문신을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8년째 부작용과 컴플레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시술로 무조건 만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결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다른 연예인 분들이나 본인이 두피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두피 문신은 테드 형이었습니다.